자, 오늘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마이클 폴라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식이라는 것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할 때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폴라니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좀 추상적이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 얼굴은 딱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그 친구 얼굴 한번 설명해봐.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겪는 역설이죠. 분명히 아는데 말로는 다 설명을 못하는 상태. 네, 바로 이 흔한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안다는 것의 본질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이 고민, 이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매넌의 역설에서 이미 던졌던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뭔가를 배운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폴라니한테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논리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이 역설이 우리가 지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폴라니는 이 오래된 역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의 핵심 개념, 바로 암묵적 암이라는 것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폴라니가 말하는 암묵적 암은요, 모든 지식을 발견하고 또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힘 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폴라니는 이 과정을 프롬프트 구조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코, 눈, 입 같은 세부적인 특징들, 이게 프론이에요. 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세부 사항들로부터 출발해서 친구 얼굴 전체라는 하나의 의미, 투죠,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초점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폴라니의 맹인의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손바닥에 느껴지는 진동, 충격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손의 감각은 사라지고 마치 지팡이 끝에 내 신경이 달린 것처럼 지팡이 끝이 닿는 세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팡이가 더 이상 그냥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바로 손에 느껴지는 감각, 풀엄을 통해서 지팡이 끝이 닿는 세상, 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폴라니는 이걸 체화, 즉 머무른다 라고 표현했는데 세부 사항을 내 몸의 일부처럼 만들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악기를 배우거나 운전을 배울 때도 똑같이 겪는 일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체화, 그러니까 도구나 기술을 내 몸처럼 만드는 게 그냥 개인적인 숙련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인류 지식의 가장 최전선, 그러니까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암묵적인 알미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과학자의 직감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중요한 문제 같다 라고 알아보는 능력, 그게 바로 숨겨진 실체를 증명하기도 전에 먼저 감지해내는 전형적인 암묵적 알매 활동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뒤죽박죽인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 뭔가 어떤 질서가 숨어 있을 거라는 예감, 그게 바로 암묵적 알미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전까지 무려 14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한 도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세상을 더 깊이 설명하는 진리라고 확신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더 깊은 실제에 대한 암묵적인 감각, 그 직감이 과학의 진보를 이끌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개인의 차원에서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특히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는
과연 어떻게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까요? 폴라니가 그렸던 탐험가들의 사회는 과학자들의 공동체랑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요. 거기서는요, 스승에게서 내려오는 전통과 권위를 존중해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비판도 얼마든지 환영하죠. 서로를 믿고 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알아서 서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지식이 썩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지적인 자유라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실제, 진실을 발견하려는 그런 책임감 있는 헌신,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폴라니의 말처럼 그 자유는 진리를 향한 완벽한 봉사인 셈이죠. 자, 정리하자면 폴라니가 우리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그냥 책에 있는 따로따로 떨어진 사실들의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숙달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행위 자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 법, 자전거 타는 법,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처럼 말로는 조목조목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지식은 뭔가요? 아마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암묵적 차원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